오늘 인페르노 칸토 26인데 누굴 만나냐면 율리시스를 만나요. 율리시스. 그리스어로 하면 오디세우스고요. 라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는 율리시스입니다. 율리시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가 생각날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읽기 힘든 책. 그렇지만 마든 리터러처를 만든 사람이 아일랜드 작가 율리시스예요. 그러니까 율리시스의 마지막 부분에 율리시스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레오폴드 블룸이라고 16장, 18장 마지막 편에 등장합니다. 율리시스가. 레오폴드 블룸이 이 헝가리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이 가야 될 고향으로 가는 거기에 중요한 주제가 노스토스예요. 노스토스란 말이 있어요. 노스토스. 그리스어로 노스토스. 노스토스가 귀향.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또는 본향이라고 해서 본향. 사람이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서의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가야 될 유일한 장소. 그게 아버지 집에. 근데 아버지 집인지 아버지 집이 좋은 줄 몰라. 그래서 고생해봐야 알아요. 고생해봐야 한다는 건 뭐냐? 자신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 잔인하지만 인간한테 시련과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결국 발견되는 장소는 자신이거든. 이게 홈커밍이에요. 그러니까 노스토스를 홈커밍이라고 해서 이 단어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홈이면 떠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나갔다가 오는 거래요. 홈커밍.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서양의 전범이라 그러면 아주 베이직 캐논, 서양의 사상을 담은 한 권의 책이라 그러면 가장 포괄적인 것이 역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거든요. 일리아스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이름을 남기겠다. 이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내 이름을 남긴다면 내가 목숨을 버려도 좋다. 자기가 죽을 걸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가 소위 말하는 파마라고 하면 또 하나는 노스토스. 집으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명성이라고 그러면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집으로 돌아오는 걸 제정신 차린다 그러거든요. 그 제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 그래서 꼭 오래된 자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가 서양 문학의 전범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그렇죠. 여기 일리아스가 있고 여기 오디세우스가 있어요. 여기 호메로스. 그렇죠? 여기의 주제는 뭐냐? 여기는 라틴어로 라틴어 그럼 이름이에요. 이름. 사람이 금방 죽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남는다. 근데 이거를 이터널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 오디세우스는 뭐냐? 오디세우스가 인생 여정이거든요. 인생 여정이라는 거는 떠나봐야 집이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을 파투온이래. 이게 영어의 fate가 되고요. 이게 fame이 돼요. 하나는 명성에 관한 거고 하나는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의 블룸 레어포드가 이제 노스토스를 언급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서양에서 율리시스는 로마 건국, 그리스 건국 뿐만 아니라 중세기까지 이거를 1, 2세기 로마 시대에는 플라톤 사상을 다시 한번 이 신플라톤주의가 등장을 해요. 1세기에.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사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이제 말한 거죠. 소크라테스 사상이라고. 이 플라톤 사상이 있었는데 이 플라톤 사상이 기원전 5세기에 만방 깨져요. 왜냐하면 철인 정치를 하라 그랬는데 이 철인 정치가 완전히 개인의 욕심, 그 리더의 욕심으로 이게 서스테이너블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5세기에 그 당시 지식인들이 새로운 정치 체계를 만드는데 그것이 디마크라스예요. 디마크라스의 핵심은 이소노미야. 개인이 자신이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소노미아를 위해서 그 당시 페리클라스라는 사람이 아이시클로스라는 극작가한테 야, 그리스 비극을 공연으로 해보자. 그래서 기원전 472년에 최초의 비극 공연인 페르시아인들이 공연된 거예요. 그래서 철인 정치가 아니라 대중의 지적인 능력을 올려야 된다. 이게 미디어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5세기에 이미 소수의 철학적인 교육보다는 대중의 교육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문학이 이긴 거예요. 이겼어요. 그런데 이게 잠시예요. 430년부터 30년 동안 내전, 스파르타 내전이 일어나면서 소크라테스 제자들도 막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다시 얘기가 달라져요. 소크라테스 제자의 플라톤이 있고 또 한 명의 유명한 제자가 크세노폰. 이 사람이 용병이었어요. 용병으로 자신이 페르시아 군대의 1만 용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1만 용사. 자신이 페르시아의 1만 용사에 하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본 거예요. 페르시아가 세계 최초의 세계 제국 건설에.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고레스, 사이러스예요. 고레스. 최초로 리디아서부터 동아시아 전체에서부터 중앙아시아까지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그가 똑똑한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고레스라는 사람은. 그런데 메디아의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아스티아게스한테 가면서 왕족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이 아스티아게 죽지 않아서 미디아 왕국부터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해요. 그렇죠? 그래서 고레스 교육기라는 책을 써요. 이 사이로파이데이아. 이것이 최초의 자서전입니다. 사실은. 소설적 자서전. 그러면서 리더가 이렇게 키워져야 되는구나. 이걸 그 소설에서 써요. 하면서 철학 전통이 사실은 그쪽으로 오면서 이제 알렉산더의 동방원정, 이게 아나바시스라는 소설도 쓰고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의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막 사용하는 그 기회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는 이 문학 작품이 상당히 모든 사람을 계명시키고 승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등장하는데 거기에 등장한 인물 중에서 오디세우스다. 오디세우스. 그래서 이 전통이 기원전 4세기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이 그리스의 철학이 흐지부지되고 문학으로 흘러가니까 새로운 피를 받아서 기원전 4세기에 새로운 철학 전통이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등장했는데 그것이
퓨러니즘, 회의주의. 그것이 스토아 철학. 그것이 에피큐리안 철학. 이 세 철학, 소위 말하는 헬레니즘 철학이라는 것은 인도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힌두교 영향을 받았어. 힌두교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나온 것이 뭐냐? 영지주의. 어거스틴이 빠졌던 마니교, 마니키아니즘. 중국의 신장 지역에서 발견된 마니키안 투르판 텍스트가 있어요. 아람어로 썼지만 이거는 중국 신장에서 발견됐지만 이게 마니교예요. 이게 나중에 네스토리아니즘하고도 연결되고 아주 그냥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고리들이 있어요. 그 고리들이 그 이에 존재했는데 사실은 이 철학을 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계속 희고하던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 반격을 했는데 그것이 신플라톤주의예요. 신플라톤주의는 플라톤주의의 종교적인 색깔을 좀 입혔어. 그래서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 홈커밍, 노스토스를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인간의 영혼이 자신이 돼야 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을 플로티누스, 신플라톤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삼아요. 그러면서 홈커밍은 그죠? 서양 철학과 문학의 핵심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오디세우스, 율리시스. 그런데 이 26곡의 지옥의 제 8환의 불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전에 24곡, 25곡에선 도적들, 피렌체 5 도적들 다음으로 누가 등장하냐? 율리시스를 거기에 등장. 그리고 또 다른 트로이의 영웅 디오메네스를 거기에 등장시켜서 요만한 불 가운데 막 타고 있는 거예요. 제 8환에 이 사기를 친 사람들인데 7번째 구덩이에서 8번째 구덩이로 가는 그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 밑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불길 가운데 전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두 사람의 끝에 불길이 2개가 있어요. 이건 두 사람이라는 거거든. 두 사람이 누구냐? 알고 봤더니 율리시스와 디오메네스. 그러니까 이 텍스트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서양 문학과 서양 철학과 서양 문명의 핵심, 상징적인 율리시스를 지옥에 넣어버렸으니까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봤으니까 2명이 막 불타 있는 거야. 이게 왜 불길이냐? 이 불길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예수가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불길 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받아서 사람들이 뭐예요? 방언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혀로 불길 같은 혀의 능력으로 사람에게 사기친 사람들이다. 그래서 불길로 막. 그래서 여기에는 뭐 나오는 사람이 딱 4사람이다. 심플해요. 이전에 있던 피렌체 5 도적과 달리 단테, 베르글리우스, 그 다음 디오메네스, 그 다음에 여기 주인공인 율리시스. 다시 2페이지로 가면 내용들입니다. 그게.